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1년 3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3월달 정기검정 1교시 A형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감독 선생님이 시험 시작할 때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장에 수험표 반드시 들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고 볼펜 하나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수험 번호를 이렇게 일례로 오늘 날짜를 가정해서 자,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8자리 숫자만 입력을 이렇게 하고요. 팁은 복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가지고 로그인하게 되면 컴퓨터 화면이 비활성화되어집니다. 문제집 배포하는 타임이고요. 네,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엑셀 시험 보신 분 손 드세요. 문제, 네, 엑셀 문제 배포받고요. 문제지가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조작해서 컴퓨터로 활성화시켜 줘요. 자,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키세요. 자, 저희는요, 네, 2010 버전, 2016 버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는데 2021년까지입니다. 이후에는 2016 버전만 응시 가능합니다. 2016 버전 기준으로 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반드시 본인이 응시했던 버전을 선택해서 실행시켜야 됩니다. 2016 버전은 빠른 실행 화면에서요, 네, 새 통화 문서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면 하라라고 해요. 감독 선생님이. 자, 배포받은 문제집 1000면의 수험자 유의사항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답안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라고 고정되어 있고요. 답안 파일명은 수험번호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저장하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위치 네, 찾아보기 클릭을 해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에서요, 네,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1이니까 처음에 로그인할 때 복사했던 그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하시면 오타 안 나고 네, 입력 빠르게 할 수 있죠.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작업 표시되어 있는 답안 전송 클릭한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요 절차적인 부분 자체는 유튜브에서 ITQ 답안 전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질 겁니다. 제가 올려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과목 단위별로 하단에 있는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답안 작성 요령이 틀려요. 과목별로. 엑셀에서는 두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으로서요. 네, 모든 작업 시트 A 연럽이는 1로 하라 라는 요구 조건과 그리고 답안 시트 이름 바꿔라 라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도록 하겠는데 작업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시트 탭이 하나밖에 없으면 요 동그라미 네, 플러스를 두 번 클릭해서 시트가 3개가 뜨게끔 한 다음에 첫 번째 시트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해당 시트 3을 선택을 하게 되면 3개 시트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어지면서 상단에 네, 저장되어진 해당 파일명 옆에 대괄호 구름이 그룹이 표시되어질 겁니다. 모든 시트의 A 연럽이 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 열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연럽이 선택, 연럽이 값은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된 상태에서 저희 1작업에 보면 두 번째 문제집 페이지에 제 1작업의 요구 조건 첫 번째 보면 해당 글꼴을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꼭 다른 글꼴로 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굴림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현 상태에서요, 시트 1, 2, 3 선택된 상태에서 모든 셀 선택하는 쉬운 방법은 A 열과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모든 네, 시트의 모든 셀이 한꺼번에 선택됐어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요 제목 있죠. 글꼴 있죠. 글꼴의 종류가 맑은 고딕 기본 글꼴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인 굴림으로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선택해서 모든 셀 선택한 거 해제하고 자, 그 다음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시트 탭의 이름을 바꿀게요. 시트 1 더블 클릭. 제 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두 번째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이 절차를 그냥 암기하세요. 고정이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반드시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의 요구 조건에 맞게끔 해당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출제용이 고정이에요.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와요. 네. 상단의 제목 도형 그리고 우측 상단의 결제란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제14 영역의 데이터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제목 도형과 결제란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 B4부터 제14까지 범위 영역 지정해서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4에서부터요. 제2의 14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네.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제가 이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을 문제지로 화면에 좀 띄워가지고 네, 입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4부터 제14까지 선택한 상태입니다. B4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B4 우선은 네, B4의 상품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R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네, 1210은 숫자 키패드에 넘버라 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있죠.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키 있죠. 네, 1, 2, 3, 4, 5, 6, 7, 8, 9 있는 거. 네, 그거 네, 이용을 하고 숫자 키보드의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하나 더 있어요. 숫자 키패드 영역에 그 엔터키를 이용하는 게 빨라요. 네, 2113 엔터키, R1213 엔터키, C3115 엔터키, W2117 엔터키, R1215 엔터키, C3119 엔터키, R1218 엔터. 그리고 냉장고는 여기다 다 입력하세요. 냉장고, 판매 수량, 단료율고, 단위, 콜론,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네, 띄어쓰지 않고 한 칸 띄우고 평균, 엔터. 글로리도 마찬가지 해당 B14셀에다가 글로리 드럼, 세탁기, 판매 순위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셀 포인트가 C4로 이동되어지면 C4셀 상품명, 엔터키, 마운틴, 사도어, 냉장고, 엔터. 글로리 드럼, 세탁기, 엔터키. 리버 4도어, 냉장고, 엔터키. 스카이 골드, 안마 의자, 엔터키. 모닝 드럼, 세탁기, 엔터키. 월드 5도어, 냉장고, 엔터키. 랜드 실서, 안마 의자, 엔터. AI 4도어, 냉장고, 엔터.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삐쳐나왔으면 C, D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자동 너비 조절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방송 1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가지고 2021 빼기도 숫자 키패드 키보드 오른쪽 상단 하나 있죠. 그거 이용하는 게 빨라요. 엔터키. 2021-02-28 엔터. 2021-03-10 엔터. 2021-01-12 엔터. 2021-03-15 엔터. 2021-04-12 엔터. 2021-02-20 엔터. 2021-01 엔터 17이죠. 네. 엔터키. 자, 그 다음에 분류 네, 영역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요거를 약간 네, 옮기고 이 4셀 분류 엔터. 냉장고, 세탁기, 냉장고, 안마 의자, 세탁기, 엔터키. 냉 자동 완성되면 엔터키. 네. 안 엔터키. 냉 엔터. 판매 가격. 쉼표 빼고 숫자 값만 입력하세요. 추천입니다. 3525 입력하고 엔터키. 1298 엔터. 3000 엔터. 4580 엔터. 1598 엔터. 4425 엔터. 2985 엔터. 2500 엔터. 판매 수량 한 셀 안에 두 줄 입력하는 거 꼭 두 셀 요구되어져요. 판매 수량 하고 난 다음 줄 바꿈해야 되니까 줄 바꿈할 때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요.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갈로
단위 콜론 대 갈로 닫고 입력 완료 엔터. 오케이. 1822 엔터. 4456 엔터. 2344 엔터. 854 엔터. 3012 엔터. 987 엔터. 2167 엔터. 1788 엔터. 최다 상품, 네, 여기다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G5셀에, G13셀에다가 입력할 내용으로서요. 네, 해당 최다 상품명 갈로 열고 단위 콜론 건 갈로 닫고 엔터. 상품 코드 엔터. 자, 두 줄 입력해야 됩니다. 상품평 Alt키 누르고 엔터키. 네,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로 열고요. 네, 단위 콜론 건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 입력은 엔터키 누르고요. 그리고 숫자값 356 엔터키, 1657 엔터키, 875 엔터키, 34 엔터, 1125 엔터, 67 엔터, 785 엔터, 895 엔터. 됐죠? 그 다음에 엔터. H14셀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꼭 해당 데이터 유효성으로 수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입력하지 말고요. 방송률 갈록구름이 1하고 앞에서 제가 갈록구름이 3, 4 입력하는 거 요구 안 했죠? 안 했죠? 네. 함수 번호를 지칭하는 네, 기호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분류 입력했고 마지막으로 네, 배송 B 이렇게 입력을 하면 데이터 입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는 이렇게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너비 문제지에 맞춰가지고요. 너비값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열너비를 이렇게 네, 문제지에 맞게끔 너비 조절을 이렇게 열과 열 경계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네, 조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에 보면 1작업에 보면 해당 조건이 동그라미가 총 7개 있어요. 7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 7개 동그라미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만드는 대표적인 뭐냐면 테두리 설정, 그리고 셀 병합, 네, 네 군데, 그 다음 X 대각선 사전 처리,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리고 행 높이 조정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테두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4에서부터 제14 영역에 대해서 상단의 홈 탭에 해당 글꼴 위에 있는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2번 적용할 거예요. 첫 번째, 모든 테두리 적용했고요.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꼭 요구를 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테두리가 보면 굵어요. 네. 굵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이 다 굵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전체 어쨌든 B4부터 J14까지 선택되어 있으니까 조건 외 편집 사항은 아니고 조건 편집 사항이지만 첫 번째 보면 정렬, 숫자 위에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전체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에서요, 수평 영역 가운데, 얘를 눌러서 가운데 맞춤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B13에서부터 D13 영역 블록 지정할게요. B13에서 D13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다른 셀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B14에서 D14와 F13, F14, 그리고 G13에서 I13 영역 블록 지정하고요. 그리고 한 번만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F13, F14는 반드시 X 대각선 사전 처리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F13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른 다음에 새 서식을 선택을 하고요. 새 서식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탭을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 네, 우상향, 좌상향 두 개 눌러주세요. 선의 굵기는 조정하지 말고 기본값으로 해서 X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으로 문제지에 제가 쉼표 입력하지 말라라고 했던 영역 있죠. 여기 영역. 네. 판매 가격부터 상품평, 네, 입력 데이터 범위 지정할게요.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위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표 스타일 클릭 이렇게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세부 조건에서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택한 영역이 숫자니까
맞춤에서요. 네, 오른쪽 맞춤을 적용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행높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1, 2, 3 행높이 1부터 3인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선택한 다음에 높이 값은 추천입니다. 네, 25 추천드리겠습니다. 25 입력해서 적용시킬게요. 네, 확인. 추천입니다. 반드시 25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눈대중으로 맞추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숫자 값을 하면 빠르니까 5에서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위에 아까 25를 몇 개 적용했죠? 3개. 25 빼기 3 하면 22.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22 추천드리고요. 확인. 이렇게 해서 네, 좀 줄여주면 사행 같은 경우에 여백이 거의 딱 붙었죠. 네,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건 의 편집 끝났고요. 그 다음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1작업에서 표서식 부분. 네. 첫 번째 1동그라미는 지금 조건을 미리 당겨서 다 완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제목 도형에 대한 부분은요. 네. 도형 사다리꼴 이용해서 TV 쇼핑 요구요. 네,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도형이 삽입된 위치 파악해 보면 B1에서부터 G3 요기 영역 삽입되어 있으니까 네, 해당 도형 사용하겠습니다. 사다리꼴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도형을 클릭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은 첫 번째 줄에 중간 단 여기 있어요. 사다리꼴 찾았으면 클릭한 다음에 B1 위에서부터 약간 이격간격 두고요. G3 중간 단 정도로 이렇게 하고 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맞춰가지고, 네. 해당 입력 데이터의 내용적인 부분 자체는, 화면을 조금 조절을 해야지, 네. 밑에 배치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세부 조건을 보면, 해당 도형 삽입하고 난 다음에 바깥쪽 그림자 요구 조건이 반드시 요구되어져. 바깥쪽 그림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네, 옵셋 오른쪽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당 도형이 삽입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를 클릭을 하고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9개 중에 옵셋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이름값이 옵셋 오른쪽 이렇게 확인되니까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 그 다음 내용 입력합니다. 네, TV 쇼핑 생활 가전 판매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요구하는 글꼴 있죠. 자, 팁입니다.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도형의 테두리를 꼭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을 요구하니까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적용하는 게 빠르고요. 크기는 24. 네, 11 기본 크기를 24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 글자 색깔 테마색의 두 번째 검정. 그리고 굵게 적용해 글꼴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게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해 깡통력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노랑 이렇게 하고 문제의 오조건은 다 충족시켰지만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다시피 정렬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니까 얘는 출력 형태 보고 맞춰가지고 해당 맞춤에서요 세로 가운데하고 가로 가운데하고 이 두 개를 꾹꾹 눌러가지고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해당 네, 열너비가 보니까 조금 조정이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네, 좀 더 넓혀주고 문제 출력 형태 맞게끔 너비 값을 이게 많이 좀 넓혀줘야 되고 G, 네, H, I, J.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 고정적으로 반드시 토시 하나 틀리고 요 결제란 만들어야 요구 조건이 동그라미 세 번째 요구 조건으로 주어져요.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고 붙여넣기 하고 다 원본 삭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드시 나오는 요구 조건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요. 이미 셀 아무데나 해도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추천은 2작업 시트를 추천드립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2작업 시트에 C2부터요. 네, F3 영역에다가 만들 거예요. C2에다가 확인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팀장 부장 이렇게 했고 해당 범위 영역 C2부터 F3까지 사인 도장 찍는 란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선택하고 수평 영렬 가운데를 맞출 거예요. 맞춤에서요. 수평 영렬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은 지금 현재 셀 병합되어 있으니까 C2, C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쉬운 추천 방법은 가나 대역에서 화살표 되어 있는 해당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하위 메뉴 목록에 세로 쓰기라고 있어요. 요 세로 쓰기를 선택하면 인자가 밑으로 딱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요 모양, 너비 및 높이값 조정하도록 할 건데 추천입니다. 4, 열. 확인. 입력된 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4로 하겠습니다. 4. 4. 그리고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7.5로 하겠습니다. 7.5. 그 다음에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0. 네. 17.5. 17.5로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삼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40. 반드시는 아니고 추천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4 7.5 10 7.5 4 동그라미 붙여서 40.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고 웬만하면 비슷하게 맞아져요. 블록 범위 지정하고 그림으로 복사를 꼭 요구합니다. 홈 탭에 클립보드의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치 버튼 누르고 반드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면 그림으로 복사 대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네, 여기에 기본값 그대로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클릭. 1작업 시트에 가서 H1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모두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요 끝라인을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너비값을 보면은 요 G하고 H 여기까지 해당 너비가 있으니까 요 조절점을 요렇게 네 끌어가지고 너비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원본 지워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에서요 열너비 조절했던 열 범위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행높이 조절했던 행 2행하고 3행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싹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조건에 어디까지 했느냐면은 세 번째 동그라미까지 했어요. 결제란까지 했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B4부터 J4 연속 범위 영역과 G14와 I14 영역 주황으로 채워라. B4, J4가 표의 머리글 영역이에요. 여기까지와 그리고 상품 코드와 분류가 G14와 I14니까 떨어져 있는 색 같이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세요. CTRL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 코드 분류 이렇게 선택하고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그 다음에 주황으로 채우는 거는 홈 탭에 긁고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면 주황으로 채우기. 네, 됐죠? 네.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해당 요 굵기 네, 놓쳤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네. 아까 제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굵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라인 두 개가 굵거든요. 자, 꼭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해당 B5부터요. B5부터 J의 12까지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굵기 자체를 테두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바깥쪽 네, 굵은 바깥쪽 네,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이렇게 네, 해당 굵게 되어졌어요. 자, 세부 조건 네 번째까지 끝났고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H14셀에 대해서 상품 코드 B5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R1210 입력 안 했죠.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꼭 수정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요 처리 자체는 이렇게 합니다. 네.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셀요. 네. H14셀을 선택하세요. 자, H14셀을 꾹 선택하세요.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처리해야 되니까 데이터 탭에 상단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세요. 하면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대상자가 실행되어졌고요.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목록으로 바꾸세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펼치 버튼 눌러서 리스트 부분에 보면 목록이 있어요. 목록을 선택하고 원본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B5부터 B12까지를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찍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B5부터 B12까지 이렇게 블록 잡으세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참조 범위 입력되어지고 확인 버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 펼치 버튼이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거 R1210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새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네, F5에서부터 F12 영역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했고요. 새 서식 이용하라. 네,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누른 다음에 바로 하기 메뉴에서 새 서식을 선택합니다. 새 서식 대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을 선택을 하고요. 표시 형식 탭의 범주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의 형식 목록들 중에서 문제에서 보니까 1000원을 숫자 뒤에 표시하는데 예시가 보니까 3쉼표 52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천단위 구분기 이후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0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샵 쉼표 샵 0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형식 입력란의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1000원 두 줄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서 1000원 상따옴표 닫기까지 해줘야지 위에 보는 것처럼 미리 보기로 3쉼표 525 1000원이라고 변경이 되어져요. 표시 형식이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바뀌었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점수 주는 문제. F5에서부터 F12 영역 반드시 나와요. 7번째 점수 주는 문제로 이름 정의 문제. 상품평으로 이름 정의하라. H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요. 네, 초기 H5 돼 있는 걸 수정하세요. 마우스 포인트로 꾹 찍은 다음에 상품평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수정합니다. 혹시 잘못 입력해 오타가 났다. 여기 수정하면 안 돼요. 여기 수정하면 안 되고 수식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에서 잘못 입력된 거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서 수정하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 표서식 부분은 완성을 했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서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테두리 선이 안 보입니다. 테두리 눈금선이 안 보이니까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을 해제하세요. 눈금선을 이렇게 해제하고요. 네, 그러면 하얗게 바뀌었죠. 이렇게 됐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100점입니다. 자, 1작업은 해당 배점이 전체 500점 만점에 240점 차지합니다. 1작업 배점이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죠. 네, 240점 차지합니다. 500점 만점에 240점. 여기서 지금 표서식 부분이 100점 차지하고요. 나머지 값계산 부분이 140점 차지하는데 함수 문제가 6문제 나와요. 6문제. 네, 각 문항당 20점 차지해서 120점 차지하고요. 7번 조건부 서식이 또 20점 차지합니다. 자, 함수 문제 풀이는 제가 2000년도 5월달부터는 ITK 엑셀 풀이할 때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으로 좀 쉽게 설명을 달리 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함수식을 입력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오류를 조금 더 줄이면서 풀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함수 문제는 1번하고 2번은 세로로 길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어있는 요 셀에 함수식을 완성하고 그 다음 함수식을 채워서 완성하는 문제 유형인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어지는 함수의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 함수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choose 조합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자, 순차적으로 방송 요일 i의 5셀을 선택하라고 방송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는데 choose하고 weekday 함수를 사용하고 예로서 뭐 월요일인 경우에 월 이렇게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i 5셀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이용하기 위해서 fx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고요. 함수 마법사에서 choose하고 어떤 조합이면 choose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chose라고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함수 선택에서 찾아졌고 확인 누르면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얻어서 저희가 함수식을 완성하는 형태거든요. 함수 마법사는 choose는 함수 인수가 3개예요. 3개인데 index underbar num은 밑에 설명이 있어요. 숫자값 입력되어 있끔 해. 그 다음에 value 1은 1일 때에 출력할 값, 2일 때에 출력할 값, value 위에다 입력해. 자, index underbar num 부분에다가 지금 현재 weekday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weekday, weekday, 갈로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반드시 열어야지 얘가 여기 보면 수식 입력줄에 보면 갈로 꼬르미가 빨간색으로 자동적으로 채워지면서 이거 함수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자, weekday에 대한 도움말을 얻고자 한다면 여기서 weekday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choose 함수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져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 딱 하면 이렇게 weekday를 클릭하면 weekday 함수 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어요. weekday 대화상자는요, serial underbar num이라는 시리얼 넘버 값은 날짜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행에 있는 방송일의 날짜가 입력되어진 셀, 여기 시리얼 넘버에다가 입력란 클릭하고 마우스로 같은 행에 있는 방송 입력 셀을 이렇게 꼭 찍으면 D5라고 입력되어졌죠. 네. 그 다음에 리턴 타입 부분 자체는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없어요. 요구사항은 없기 때문에 기본값은 뭐냐면 1입니다. 기본값은 1이거든요. 요 1만 기억하셔도 무난하세요. 1은
리턴 타입이 1이면 1요일이 1로 반환돼요. 이렇게 기억하기 쉽죠. 111 이렇게 하시면 기억하기 쉬워요. 기본값은 또 1이에요. 리턴 타입을 1로 입력하면 1요일이 숫자값으로 반환됩니다. 숫자값 1로 반환돼요. 네. 자, 요게 지금 현재 전체 함수식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일단 요 상태에서요. 네. 다시 추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 추즈를 꾹 누르면 이렇게 추즈 함수 인수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바뀌어요. 여기서 뽑아진 값이 저희가 리턴 타입을 1로 했기 때문에 반환값이 1이면 화면상에는 지금 현재 1요일이 출력돼야 되는데 형식을 지금 현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자리로 나타내라 이렇게 됐으니까 숫자값이 1이면 1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가지고요. 문자를 만들 상따옴표 묶음으로 합니다. 1 그 다음에 2일 때는 월 3일 때는 화 4일 때는 수 네, 토요일까지 다 해줘야 돼요. 밑에 더 입력하는 란이 없는데요. 네, 오른쪽에 여기 네, 오른쪽 아래쪽 화살표 요거 누르면 이렇게 목록을 더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보입니다. 네, 수, 그 다음에 목, 금, 네, 토까지 해둬야 돼요. 토, 이렇게 됐어요. 네, 추즈 위크데이 이렇게 했고요. 네, 자, 여기 완성되어진 결과치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에 함수식 추즈하고 위크데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완성되어진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딱 누르면 반환되어진 게 목이라고 반환되어졌고요. 해당 요 자동체험 핸들 네, 함수식이 완성되어진 셀에 요 자동체험 핸들을 밑으로 끌어가지고 네, 자동체험 핸들에다 마우스를 딱 올리면 굵은 십자형이 실선의 십자형으로 딱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쫙 끌어요. 네, I12까지 놓으면 중간이 굵게 표시되어지니까 네, 해당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채우기 여기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해주면 중간에 굵은 게 실선으로 딱 바뀌어요. 자, 두 번째 함수 문제 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를 구하는데 배송비는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이면 무료, 그 외에는 5만으로 표시하고 if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쉬워요. 판정이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J5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if 검색해보면 하나 찾아졌죠? if 찾아졌죠? 네.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if 함수는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함수 인수가 3개예요. 자, 여기서 개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함수식은 반드시 이퀄 입력하고요. 함수명, 그 다음에 갈록구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로 안에 들어가는 함수 인수는 심표 구분으로 해가지고 함수 인수 1, 함수 인수 2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 인수는 함수마다 틀려요. 이게 기본 형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함수 인수라는 대화상자는 함수별로 어떤 함수 인수를 요구하는지는 문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로직 컨버터 테스트는 조건식입니다. 조건식인데 문제에서요. 판매 가격 3,000 이상이냐? 순서대로 하세요. 판매 가격 3,000 이상이냐? 같은 행에 있는 판매 가격이 입력되어진 셀 선택을 하고 해당 이상은 크거나 같답니다. 이게 이상이에요. 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고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6개의 비교 연산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얼마요?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요. 네. 3,000 이상이면 문제에서요 무료라고 하고 문자열은 반드시 상따옴표 묶어줘야 돼요. 그 외에는 50 심표 0001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열로 돼 있으니까 50 심표 0001도 상따옴표로 묶어 주세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만약에 같은 행에 있는 해당 F5셀이 네, 판매 가격 입력값이 3,000 이상이면 무료로,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이라고 문자열로 표시하라. 이렇게 네, 완성이 되어졌어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판정이 되어졌고요. 네, 해당 요 자동차 맨들 점을요 밑으로 쭉 끌어가지고 네, J12까지 놓고 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체험을 선택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해줘도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긴 해요. 네. 그래서 3,000 이상이면 네, 무료고 3,000 미만이면 50 심표 0001 됐죠? 다음 3번부터 6번까지는 단일셀 함수입니다. 단일셀 함수가 더 쉬워요. 자, 세 번째.
냉장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라운드하고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13을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해당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평균이 디에버리지를 구하는 거고요. 구해질 숫자값에 대한 표시 자리수 지정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니까 라운드부터 먼저 round 라운드 계열 3개 있어요. 라운드 계열 함수 반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처리 라운드 업 올림 처리인데 문제에서는 라운드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고 넘버 부분에다가 디에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네, 해당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 평균 구하겠습니다. 네. DAVERAGE 갈로 열기 디에버리지 해당 여기서 디에버리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가 디에버리지 걸로 바뀌어요. 오타가 나면 안 돼요. 네. 이름 정해져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함수 인수가 3개예요. 데이터베이스 영역,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저희 시험에서 ITQ 엑셀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못 박아버리세요. B4부터 H12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네. B4 여기서부터 H의 12까지 B4부터 H12까지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dsum, dcount, daverage 자주 나오는데 해당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 시험에서는 B4부터 H12라고 못 박으면 돼요. 그 다음 필드는 문제에서 이제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는 냉장고 조건이 냉장고이고요. 냉장고의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 수량 단위 대 요게 지금 현재 필드예요. 평균을 구할 대상. 자, 쉬운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 수량 단위 대가 입력된 셀요. 요 필드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고 입력된 셀인 G4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G4셀 마우스로 꼭 찍으세요. 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냉장고인 거. 자,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조건은 꼭 해당 필드명 바로 밑에 조건이 입력된 걸로 나와요. 분류가 냉장고인 거. 네. 크라이테리어는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분류가 냉장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현 상태에서요 라운드를 선택을 하세요. ROUND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네, 라운드 함수 인수가 라운드 걸로 바뀌었고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평균이 1735.25인데 문제에서요 자리수 지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표시하라 라고 돼 있냐면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라 라고 돼 있어요. 네, 1의 정수로 표시하라. 1의 정수는 자리값은 얘는 암기하세요. 0입니다. 1의 정수는 0입니다. 0을 입력해보면 이렇게 1735라고 구해졌죠. 소수 첫째 자리 값이 5 이상이 아니니까 반올림 되지 않고요. 네, 버려지고 1735.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라운드 디에버리지로 풀었어요. 확인. 이렇게 풀었고요.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 드럼 세탁기 판매 순위를 구하라. 네, 글로리 드럼 세탁기 판매 수량 내림선수 순위를 구한 다음에 결과값 뒤에 위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고요. 랭크점 EQ 함수 사용하고 엔드 능산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위 구하는 게 요 단일 셀로 나오는 경우는 드무입니다. 보통은 이제 해당 1번 아니면 2번에 많이 나오긴 한데 자, 어쨌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크점 EQ 함수는 자주 나오는 함수입니다. 네, 해당 fx 클릭을 한 다음에 랭크.eq 입력하고 엔터키 찾아졌죠? 확인. 자, 순위를 구할 대상 값을 넘버에 입력해야 되는데 4번은 글로리 드럼 세탁기의 판매 수량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로리 드럼 판매 여기요. 글로리 드럼 세탁기의 판매 수량이 입력되어진 셀 글로리 드럼 세탁기의 판매 수량의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글로리 드럼 세탁기의 판매 수량이 입력되어진 셀 G6셀입니다. G6셀을 마우스로 꾹 선택하세요. G6셀. 그 다음 레퍼런스 범위 영역은 판매 수량 간에 비교하는 거니까 판매 수량이 입력된 범위 영역 G5부터요 G12까지 G5부터 G12까지 요건 지금 현재 단일 셀, 한 셀만 순위를 구하니까 해당 참조 범위를 뭐 절대 참조로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안 해줘도 되긴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달러가 열 앞에, 형 앞에 붙는 거 절대참조로 안 바꿔줘도 되고요. 오더 부분에서는 내림차순, 오림차순이 있는데, 내림차순인 경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림차순은 기본값이라서 비워두든지, 여기 설명문에 0을 입력하든지 하면 내림차순이에요. 0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딱 누르면, 구해진 순위의 결과가 1이에요. 그런데 문제 요구 조건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한 결과값 뒤에 위자라고 하는 글자를 덧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예시가 보면 3위 이렇게 돼 있죠. 네, 엔드 전사는 사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수식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엔드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수식이 완성되어졌어요. 이렇게 구해졌죠. 이꼴 랭크.eq 갈로 G6 심표 G5부터 G12까지 심표 0 갈로 닫고 엔드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4번 풀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상품평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되어 상품평을 이용하고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5번 문제는 맥스, 민, 라지, 스몰 함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쉬워요. fx 누르고 네. J13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라지 함수니까 라지 이렇게 네, 찾으면 찾아졌죠. 함수 인수 2개 요구를 해요. 배열 범위형용인데 문제에서 정의되려면 상품명을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품평, 네, 상품평 이용하라. 상품평을 직접 입력해줘도 돼요. 상품평, 네, 입력하면 이름 정의가 저희가 H5에서부터 H12 영역이 상품평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 몇 번째, 네, 최다 상품평 이렇게 돼 있어요. 최다는 뭐예요? 제일 큰 거, 1. 몇 번째 큰 값, 첫 번째 큰 값.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너무 쉽다는 거죠.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꼴 라지 갈로 상품평 심표 1 갈로 닫기. 이게 끝이에요. 확인 누르면 1657이라고 구해졌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번 네, 함수 문제는 반드시 vlookup을 물어요. vlookup을 반드시 묻습니다. 문제 이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문제 포맷 자체가 H14셀을 선택한 네, 상품 코드에 대한 뭐를 구하라. 이거는 이제 문제 그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분류를 구하라. 네, vlookup 함수 사용하라. J14셀 선택하고요. J14셀 선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fx 누르고요. vlookup vlookup 찾았죠? 확인. 함수에서 4개 들어가요. 객관적인 난이도를 따지면 얘가요 어려운 함수 중에 해당되어지는데 근데 6번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vlookup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으니까. 자, 룩업 언더바 밸류는 문제에서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됐으니까 고정이에요. H14셀을 꼭 선택하면 돼요. H14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에서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현재 H14셀에 선택되어진 값 R1210이죠. R1210을 시작셀로 잡아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에. 그래서 R1210이 여기 B5에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형열의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네. 시작셀만 해당 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이 시작셀이고 끝셀은 H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요 선택한 범위형령 내에 문제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면은 H14셀을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뭘 구하라? 분류를 구하라. 분류가 몇 번째 있냐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선택한 이 범위형령 내에 몇 번째 열의 분류가 있느냐. 첫 번째 열이 상품 코드, 두 번째가 상품명, 세 번째가 방송일, 네 번째가 분류입니다. 그래서 4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순번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류는 네 번째 열이라 선택 영역 내의 4. 마지막으로 range 언더바 룩업은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저희 시험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못 박아도 돼요. 여기다 false로. 네, false. F-A-L-S-E. 네,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이거 vlookup 갈로 H14 심표 B5부터 H12까지 심표 4 심표 false. 확인 클릭 하면 이렇게 오겠고 요 목록에서 다른 걸 선택하면 바뀌어요. 자동으로. 네, 이게 이렇게 선택하는 것마다 네, 냉장고 선택이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걸로 유지를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으로 해서 120점 네, 풀이했고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 20점 배점입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상품평이 100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파랑에 굵게 적용하라. 자, 여기 조건부 서식 적용할 때는 선택하는 범위영역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B4가 아니라 B5부터 네,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정하세요.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단의 홈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선택하고요. 조건부 서식에 자, 지금 현재 수식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 선택한 다음에 새 서식 규칙 대하상자의 규칙 유형 선택을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을 선택을 하고요.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을 만들 이퀄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행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B5부터 선택을 했으니까 5행이 첫 번째 행이에요. 5행 입력 데이터 기준으로 수식을 완성시키도록 할 겁니다. 상품평이 1000 이상이냐 5행에 있는 상품평의 입력값 네, 5행에 있는 상품평의 입력값 H5셀이에요. H5셀의 입력값이 1000 이상이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H5셀을 마우스로 꾹 찍으니까 $H $5라고 입력된 거예요. 이 달러가 열과 행 앞에 붙게 되면 그 셀만 딱 고정이에요. H5셀에 입력된 값만 따져라. 그러면 H6셀, H7셀, H8셀 입력된 값은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5 앞에 달러를 꼭 지워줘야 돼요. 5 앞에 달러를 꼭 지우고 문제 조건에서 1000 이상이냐 이상은 크거나 같다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 해당 조건부 서식에 대한 수식을 완성을 했고요. 상품평이 1000 이상 됐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을 눌러요. 서식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새 서식 대하상자 실행되어지면 글꼴 네, 파랑에 굵게 굉장히 쉬워요. 요구 조건이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색 자동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파랑은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네, 요 파랑 선택 확인 최종 확인 해주면 판매 수량이 네, 상품평이 1000 이상 지금 현재 조건 범위 지정이 좀 잘못됐나봐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범위 영역 내에 적용한 규칙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네, H5셀, H의 5셀이 상품평이 1000 이상. 네, 만으로 됐네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1000 이상. 네, 잘못 입력됐죠? 네, 이렇게. 이꼴 $H5가 크거나 같다 1000. 네, 아까 만으로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 1000 이상인 경우에 서식은 글꼴 굵게 파랑 확인, 최종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1000 이상인 경우에 상품평이 1000 이상인 경우는 네, 글꼴 색깔 파랑에 굵게 조건을 만족하는 해당 상품은 2개 상품 글로리 드럼 세탁기와 모닝 드럼 세탁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제 1작업 표서식과 값계산 240점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2작업과 3작업은 월 단위별로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가요. 네, 그래서 2작업은 필터 및 서식인데 그거 필터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지금 추세로는 월 단위별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달에 저희가 지금 표서식이 나왔으면 4월달은 목표가 찾기 문제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 다음 5월달은 다시 표서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나오면 표서식이 목표가 찾기보다 요구 조건이 쉬워요. 그러면서 3작업 문제용은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피벗 테이블 또는 정렬 보분학 문제용이 나오는데 표서식이 나오면 2작업에 표서식이 나오면 3작업은 피벗 테이블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조합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4월달은 표서식보다는 목표 찾기 그러면 제 3작업도 피벗 테이블보다 정렬 보분학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반드시는 아니에요. 내용이 지금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두 가지 유형을 다 익혀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작업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요구 조건부터 충족시킬게요. 제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요 H12까지를 범위 잡아가지고 복사를 하고요. 2작업 시트에 B2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부터 첫 번째 붙여넣기 옵션에 모두 붙여넣기예요. 붙여넣기,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요. 네,
해당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 잘 안 보이는 열, C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방송인도 마찬가지. DE 경계선 더블 클릭. F도 FG 경계선 더블 클릭 해서 자동 너비 조절을 이렇게 되게끔 네, 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첫 번째 조건부 고급 필터요. 고급 필터 요구 조건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옆으로 약간만 제가 네. 이쪽에 지금 얼굴이 있어가지고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상품 코드가 R로 시작하면서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깔때기죠. 걸러내는데 해당 먼저 순서상으로 보면 문제에서요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요. 상품 코드가 R로 시작하면서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거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조건 범위가 B14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치는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요 B14셀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기준은 필드림이에요. 그래서 상품 코드가 R로 시작, 그리고 판매 수량이 1000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품 코드와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요 두 개를 복사할 거예요. 같이 복사할게요. 상품 코드 선택하고요. 네. 떨어져 있는 셀은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이 선택이 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그 다음에 어디에? B14셀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상품 코드 바로 밑에다가 R로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법령 문자 사용을 해야 돼요. R로 시작은 R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별표를 하나 뚝딱 붙여줘요. R로 시작은 R 별표입니다. R로 시작. 별표 R은 R로 끝나는. 그 다음에 별표 양쪽에 붙어 있는 거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네. R을 포함. 네. 그래서 R로 시작은 R 별표입니다. 이렇게 놓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량에 대한 조건 1000 이상인데 연결고리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연결고리가 네. 하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AND 조건이에요. 둘 다 만족이에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네.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은 또는 조건이에요. 오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AND 조건인 경우에는 R 별표 해놓은 같은 행에다가 판매 수량의 조건을 적으면 돼요.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면서 AND 조건이니까 판매 수량 1000 이상은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해서 네. 조건 범위 지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 걸러낼 건데,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유형 자체가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에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한 열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열인데 이 중에서 몇 개? 자료의 상품명, 방송 1, 판매 수량, 상품평 이렇게 4개 열만이라고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요 4개 열만 다시 복사를 해서 B18셀에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명, 방송 1, 판매 가격 건너뛰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가격 또 건너뛰고 상품평 이렇게 상품명 방송 1, 판매 가격 상품명. 네. 연속 범위는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가격 상품평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붙여넣기?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 하기 위해서 위에 입력 데이터 영역 안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세요. 이 표 영역 안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그 다음 상단에 데이터 탭. 데이터 탭에서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 클릭.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 자, 결과는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요구해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요구하니까 네, 선택을 바꾸고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저희가 B14에서부터 C15까지 여기가 조건 범위 영역이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저희가 4개 필드 여기 복사 붙여넣겠으니까 네, 복사 위치는 B18에서부터 E18까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조건을 만족하는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옆으로 좀 삐쳐나와 있으니까 열과 열 경계선, BC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다 보이게끔 네, 이렇게 세개 상품이 상품 코드가 R로 시작하면서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 80점 차지합니다. 80점. 다음 3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작업. 자, 문제 보면 3작업은요. 이거 하나 놓쳐보려고 했는데 고급 필터하고 그 다음에 표서식이죠. 네, 표서식 풀이 마무리 안 했죠. 표서식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표서식. 네. 표서식은 고급 필터의 결과셀 채우기 없음을 선택한 후에 이 순서를 반드시 준용은 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이 이 범위 영역이에요. 이게 고급 필터 구한 결과셀 범위 영역인데 이 영역 B18에서부터 E21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이 채우기 없음을 알아. 깡통 있죠. 채우기 펼친 버튼에 보면 채우기 없음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없음을 먼저 하고 표 스타일 보통 7로 알아.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표서식 있어요. 표서식에서 문제 주관은 보통 7은요 찾아보면 보통이라고 없어요. 네, 밝게 중간 어둡게 있는데 중간이 보통이에요. 중간에서 7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올려보면 이름값이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이름값 뜨죠? 얘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네 머리글 포함 적용 그대로 하고 확인. 네. 그 다음에 보면 세부 조건으로 머리글행과 주문행 적용하라 했는데 기본값이 머리글행과 주문행 적용되어 있어요. 따로 수정 안 해줘도 돼요. 네, 여기가 약간 지금은 잘 안 보이니까 EF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네, 해당 제2작업 완성을 고급 필터와 표서식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벗 테이블 문제용인데요. 네, 피벗 테이블도 80점 차지합니다.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조건에 맞게끔 출력 형태 작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작업 시트로 가서요. 2작업에서 저희가 선택했던 범위 영역 B5부터 H12까지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범위 영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택이 안 돼 있으면 B4부터 H12까지 블록 정하시고요. 네. 데이터 분석 기능이지만 데이터 탭이 아니라 삽입 탭이 있습니다. 삽입 탭에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해당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세요. 네, 클릭을 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 기본값 새 워크시트 되어 있는데 바꾸세요.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 입력란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에서는요 고정입니다. 고정. 꼭 제3작업 시트에 B2셀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시작하게끔 꼭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제3작업에 B2셀을 선택하세요. 제3작업 시트에 B2셀 선택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그리고 오른쪽에 네, 해당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작업창이 이렇게 뜨는데 문제 세부 조건 첫 번째 조건 또는 밑에 출력 형태를 보고요. 해당 그 필드에 대한 영역 단위 배치를 해줍니다. 네, 여기 지금 현재 문제지의 출력 형태인데 출력 형태에서 해당 요 방송일 여기가 행이에요. 행이고 분류가 열이에요. 여기 보세요. 영역 단위 배치 이렇게 해보면 네, 행, 열 이렇게 네, 행, 열 방송일 필드를 방송일을 마우스로 꾹 끌어가지고 행 박스 안에다가 넣으세요. 방송일을 마우스를 쭉 끌어가지고 박스 안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분류 월이 선택되어 있네. 이건 잘못됐어요. 네, 이거 다시 제가 화면이 작아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네, 방송 1만 행에다 놓으세요. 네, 밑에 아까 월 체크되어 있는데 월 체크는 해제하세요. 네, 방송 1만 행에다 놓으세요. 방송 1만 행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열은요 문제에서 분류 네, 이니까 분류를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행에는 방송 1만 그리고 열에는 분류만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4개 조건이 있는데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수량의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상품명의 개수, 상품명요. 여기서 상품명을 끌어가지고 시그마 값에다가 놓으세요. 상품명을 끌어가지고 시그마 값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러면 개수 상품명 됐으니까 그냥 두면 되고 상품명의 개수. 판매수량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수량 단위대도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놓으세요. 네. 개수 상품명 밑에다가 놓으면 지금 현재 기본 적용 함수가 뭐냐면은 합계예요. 기본 적용 함수가 합계인데 문제에서는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합계 판매수량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값필드 설정을 선택을 하면 값필드 설정 내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먼저 함수부터 수정하세요. 종류를 평균으로 바꾸세요. 자, 위에 보세요. 평균 콜론 판매수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수정하게끔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평균 콜론 판매수랑 갈록구름이 단위대가 여기 보다시피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요 수동으로 입력하세요. 평균 판매수랑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갈로 단위 콜론 대 갈로 닫기 이렇게 수정까지 하고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두 번째 조건 방송일을 그룹하고 분류를 출력 형태가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송일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느냐면은 월로 되어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날짜 입력되어진 셀 B5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룹화해야 되죠. 그룹 누르세요. 자, 그러면 네 그룹화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졌는데 날짜인데 문제에서는 월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1월 2개 체크되어 있는데요. 얘 해제하세요. 체크 이렇게 하면 해제돼요. 이렇게 선택되는 게 해제됐고 월만 선택하세요. 월만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날짜가 월만 1월, 2월, 3월, 4월로 바뀌었습니다. 해보시면 쉬워요. 다음 정렬은 문제에서 분류를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류가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 순이기 때문에 희역기역 순이다. 그죠?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니까 해당 여기 열 레이블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희역기역은 내림사순입니다. 그래서 내림사순 정렬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면 이렇게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 됐죠? 네, 내림사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레이블에 있는 셀병을 가운데 맞춘 거야. 빈셀 별표 2개 하고 행여 조합계 네 번째 조건 지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나와요. 요구 요건이 여기 꼭 나와요. 꼭 반드시. 자, 해당 데이터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 및 서식 부분에 여기 레이아웃 체크박스 있죠. 레이블인 셀병을 가운데 맞춤 반드시 체크하세요.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빈셀의 표시가 문제에서 별표 2개 돼 있죠. 그럼 여기다 별표를 2개를 꾹꾹 이렇게 네, Shift 키 누르고 8번 키를 2번 눌러가지고 별표 2개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기 지우라가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요약 및 필드 탭 선택한 다음에 행 총합계 표시 열 총합계 표시 체크박스에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돼요. 그러면 행 총합계 표시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확인 눌러가지고 네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해 네, 출력 결과치를 확인해 보면은 수정해야 될 거 눈에 띄는 게 뭐냐 네,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이름부터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행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직접 방송 1이라고 입력하면 되겠고 열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분류라고 입력해서 수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범위 지정합니다. 네, 출력 형태하고 비교가 같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C5부터 H 9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2개 명령 아이콘 눌러주면 돼요. 홈탭에 정렬력 맞춤에서 홈탭에 맞춤에서 정렬을 수평 정렬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 요 2개 꼭 요렇게 나와요. 가운데 정렬에 심표 스타일 적용하게 되면 보다시피 네,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됐죠. 첨단의 구분 기호 적용되었고 자 이렇게 해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부분 네, 완성을 했고요.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은 상대적으로 조금 요구 조건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받아들여지는데 문제 유형 자체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문제만 3번, 4번 반복해서 푸셔가지고 풀 수 있으면 다른 문제 피벗 테이블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다음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은 그래프 작업입니다. 100점 차지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문제 한번 볼게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작업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차체 종류는 목건 세로 막대형이야. 네, 밑으로 내려가서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 요 데이터로 차트가 작성되어졌으니까 해당 네, 화면 배치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해당 차트를 작성하는 데이터 선택을 먼저 1작업 시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작업 시트에서요. 입력 데이터에서요. 네, 입력 데이터에서
문제지 볼펜 들고 가셔가지고 수험번호하고 이름 적고 문제지 네, 제출해야 되는데 낙서해도 상관없어요. 네, 낙서해도 상관없으니까 뽑아볼게요. 문제지에서 체크해보면 마운팅 5도어 네, 4도어 냉장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글로리 드럼 세탁기 바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 4도어 여기 있고요. 모닝 드럼 네. 자 전체가 데이터가 몇 개냐면 8개예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차트는 꼭 6개만 작성하는 걸도 있어요. 2개가 빠져요. 2개 빠지는 걸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리버사 두와 그 다음에 모닝 드럼이니까 요게 빠진다. 그죠? 요게. 네. 하나 찾았죠? 스카이 골드 얘 사용 안 했네. 그 다음에 월드 5도와 요게 빠졌네요. 네. 랜드 실서 요거 2개가 빠졌다. 그죠? 네. 자, 3가지 규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선택할 때 오류를 방지하는 3가지 규칙. 첫 번째. 차트를 작성하는 데이터의 표 머리글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러면 상품명도 선택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되어지는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한 꾸러미로. 한 꾸러미. 그러니까 바로 밑에 마운틴, 포드와 네, 냉장고부터 리버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한 꾸러미를 잡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요 3가지 규칙. 3가지 규칙에 맞춰 데이터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행으로 가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이 오른쪽은 뭔데? 범례.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지금 첫 번째 꾸러미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요게 두 번째 꾸러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 골드 건너뛰고요. 네. 모닝 드럼하고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가 6개가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네. 요 2개가 세 번째 꾸러미. 그 해당되어지는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그리고 AI 포드와 냉장고에 해당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이렇게 6개 꾸러미. 자, 파악이 됐으면 이 순서대로 데이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C4부터 C7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이용하라고 그랬죠. 컨트롤 키. 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해당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스카이 골드 건너뛰고 모닝 드럼 세탁기, 월드 여기까지 랜드 실서 건너뛰고 AI 도어, 냉장고 이렇게 6개 범위 영역 꾸러미 선택했고 삽입 탭에 차트에 요 세로 막대형 눌러가지고 2차원 세로 막대형이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요것만 부르세요. 선택하세요. 자, 해당 시트 내에 삽입이 되어졌는데 문제 자 조건 10개 조건이 있어요. 10개 조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완성했고요. 세 번째 조건부터 충족시키겠습니다.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꿔라. 반드시 이렇게 요구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어떻게 현재 삽입되어진 시트를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위치 그룹에 있는 차트 이동을 선택하세요. 위치 그룹에 있는 차트 이동을 선택을 하고요.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새 시트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새 시트. 새 시트를 반드시 선택하고 이름을 수정하세요. 네, 이름이 제4작업. 그래서 제4작업 이렇게 수정하세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 시트가 삽입됐어요. 해당 이 제4작업 시트의 위치는 문제에서 고정적으로요. 네. 제일 하단에 보면은 출력 형태 밑에 비고라고 해가지고요. 네. 주의라고 해서 시트명 순서는 반드시 1, 2, 3, 4가 되게끔 꼭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제4작업을 끌어가지고 3작업 뒤로 옮길 수 있어요. 마우스로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1,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조건? 네. 네 번째 조건은 넘어야 되죠. 세 번째 조건까지 끝났으니까. 네 번째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하면 스타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요.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해당 요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의 빠른 레이아웃의 종류를 세 번째 걸로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 하나, 둘, 세 번째. 얘가 레이아웃 3입니다. 레이아웃 3 선택하고 그 다음 스타일은 차트 스타일의 첫 번째 거. 스타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됐고 다섯 번째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 홈탭에 글꼴 그룹에 글꼴의 설정은 굴림으로 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크기 11로 해. 11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효과는 차트 영역에서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이렇게 네, 작업창이 떠요. 채우기 효과는 채우기 펼치면 누르고 질감의 파랑 막엽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종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네,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질감의 종류 이 펼치면 눌러가지고 종류요.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에 파랑 박엽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배경 일로 하라.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예, 그림 영역 클릭하세요. 그림 영역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네 깡통 채우기 흰색 배경일은 단색입니다. 흰색 배경일 단색입니다. 네 단색 단색을 선택하고 색깔 종류요. 색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의 첫 번째 거가 흰색 심표 배경 1이에요. 테마색 첫 번째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네, 요렇게. 자, 다섯 번째 영역 서식 끝났고요. 네,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해당 제목의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의 내용은 문제지 출력지 참조해가지고요. 네, 차트 제목 클릭하고 내용 냉장고 및 세탁기의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 글자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은 고정값인데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설정합니다. 굴림 됐고요. 네, 굵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 20포인트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고 채우기 흰색의 배경일과 테두리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오른쪽이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선택하고 네, 해당 그림 영역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색은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 진표 배경일 됐고요. 그 다음 테두리 설정하라. 네, 테두리 설정은 채우기가 아니라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르고 네, 실선으로 하고요. 테두리 실선으로 하고요.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테두리의 실선하고 색 종류를 네,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요구 조건까지 끝났고요. 다음 일곱 번째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전용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2016 버전에서는 해당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게 더 쉬워졌어요. 아무 막대나 상관없이 하나 선택해서 올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 선택되어지고 기본값 혼합이 선택된 상태인데 문제에서는 언어 계열, 판매 가격 계열 계열의 차트 종류 묶어 세로 막대형인데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네, 꺾어 선정에서 네 번째 게 표시기능 꺾어 선정 선택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 보조축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돼요. 꼭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계열의 종류를 하나를 표시기능 꺾어 선정으로 바꾸고 보조축 지정하라 라고 요구가 되어져요. 일곱 번째 서식 요구 조건은 4개입니다. 4개 요구 조건이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이렇게 풀었고 다음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네모 크기 10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우선 이건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네. 꺾어 선정에 대한 요구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꺾어 선정을 선택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꺾어 선정을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요 깡통 위로 올라가세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예, 깡통 요 표식이라고 있어요. 표식을 선택합니다. 표식에 표식 옵션을 누릅니다. 표식 옵션 그 다음에 네모 지금 현재 동그라미인데 기본 제공을 선택하고요. 연습이 조금 필요하세요. 형식 펼침 버튼 눌러 네모 그 다음에 크기값 5대 15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출력 형태 참조해서 문제지 출력 형태의 레이블 값으로 네, 확인을 해보면 글로리 드럼 세탁기의 세로 막대형만 4456이 네,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요것만.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합니다. 글로리 드럼 세탁기의 세로 막대형 요것만 선택을 하면 다른 막대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선택하면 이렇게 4456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완성을 했느냐면은
현재 7번 서식의 두 번째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식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반드시 나와요.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서 놀아라.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네. 자, 가로주 눈금선을 파서 놀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로주 눈금선 지금 회색되어 있는데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주 눈금선 옵션 부분에서 깡통 요거 선택하고요. 깡통. 네. 그 다음에 선에서 실선으로 바꾸세요. 깡통 선에서 실선으로 하고 실선으로 하고 네 대시 종류요. 대시 종류를 점선으로 파선이니까 네 번째 걸로 옆으로 약간 얼굴 가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좀 삐져나와가지고 해당 눈금선 실선으로 하고 대시 종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네 번째 파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의 요구 조건에는 없어요. 요구 조건은 지금 현재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되는데 네, 요거까지 같이 네, 만족시켜 주면서 추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라는 부분은 해당 제가 배치를 이렇게 좀 세로로 좀 배치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세로값 축 0, 500, 5000, 하이펀 500, 5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하이펀을 0으로 바꿔야 돼요. 문제 출력 형태처럼. 요건 어떻게 하느냐? 네. 세로값 축에 있는 값 있죠. 값을 선택을 합니다. 값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축서식에 해당 요 막대 축 옵션에서요. 축 옵션 말고 표시 형식 섹션에서 0이 하이펀을 표시되어지는 거는 얘는 회계가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범주가 회계를 숫자로 바꾸세요. 표시 형식의 회계를 숫자로 바꿉니다. 숫자. 그러면 0으로 바로 적시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값 축의 실선이에요. 네, 실선이니까 현 상태에서 요 깡통 선택한 다음에 선,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바꿔주고요. 네, 밑에 가로, 네, 이 가로축도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가로축도 요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선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보조 세로값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서 보조 세로값축 살펴보게 되면 0,000원, 5,000, 네. 수정사항이 간격 1000단위로 제일 큰 값 5000 간격만 수정이 요구되어 있네요. 간격만. 네. 그러면 요거 선택하세요. 요 값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대 네, 그래프 선택하고 축 옵션에서 단위가 기본이 5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00으로 수정합니다. 1, 000 이렇게 1000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요렇게 0,000원, 1000 만 이렇게 바뀌었죠. 2,000, 5,000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 요 실선으로 네. 채우기 및 선에서 실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선 또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는 없지만 문제지 출력 형태에서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막대의 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막대를 이렇게 중앙지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요 그래프 아이콘 계열 옵션 선택하고 겹치기 정도 그리고 간격 부분에서요 추천입니다. 네, 이거는 계열 겹치기는 0으로 하고요. 계열 겹치기 0으로 하고 간격 너비를 한 150 정도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조금 더 줄여줘도 되겠다, 그죠? 한 100 간격 너비를 100 네, 한 요정도? 네. 그래서 해당 막대에서 계열 겹치기를 0으로 하고 간격 너비를 100 정도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 조건에 거의 총족이 다 됐거든요. 네. 남아있는 부분 자체는 현재 문제에서 요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7번까지 끝났고요. 8번 법내명을 변경하라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내 이름이 한 줄로 바꾸는 게 하나 요구되어져요. 여기 보면 판매수량 단위 판매수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판매수량이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수량 요 법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자 수정이 필요한 게 판매수량 이거예요. 그래서 법내 항목 판매수량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참조해서 직접 입력하세요. 직접 입력하세요. 판매수량 직접 입력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판매수량 갈로 단위 콜론 대 갈로 닫기라고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합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고 확인. 바뀌었죠? 한 줄로 최종 확인. 자, 8번까지 끝났고요. 네, 9번 남았습니다. 네. 9번의 요구 조건 자체는 도형 삽입하라는 요구 조건이에요. 이렇게 최다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도형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지에 보면은 해당 도형이 삽입되어진 해당 그 위치, 네, 가늠해가지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서는 설명서의 두 번째 거예요. 설명서 두 번째 거. 그다음 위치는 위에 있는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냉장고 고 위에서 이만큼. 네. 너비는 세탁기 너비 정도로 하고 요만큼. 네. 놓으세요. 네. 놓으면 이렇게 삽입됐습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최다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고요. 도형이 삽입되어진 위치가 차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은 다섯 번째 영역 서식의 요구 조건의 글꼴이 굴림의 11이었어요. 그래서 요 글꼴에 맞춰줘요. 해당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네, 글꼴의 설정은 굴림의 11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끔 네, 모양만 수정해주면 돼요. 자,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채우기 색깔 흰색이에요. 네, 그래서 요 위에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요. 그러니까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채우기 색깔 흰 색깔 이렇게 설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가 이렇게 가리키게끔 하면 네, 차트까지 수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차트는 이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풀이 과정을 마쳤고요. 네, 2021년 3월달 정기검정 풀이 해드렸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